저번에 저희 이제 3월 2일 날그 본벌 키우기 하면서 이제 깨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차 내검을 하실 거예요. 이제 1교시, 2교시는 2시간 동안 이제 1차 내검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각 조별로 깨우셨잖아요. 저번하고 똑같이 제가 가가지고 1차 내검하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각 조별로 내검을 하시고 산란이 들어갔는지 뭐 습도는 뭐 곰팡이가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 또는 뭐 일벌 산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먹이는 충분한지 그런 그 내용을 내검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빈벌통으로다가 1차 내검을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저희 그 시범벌통 제가 그 이거 하나는 망가뜨릴 거야 하고 이제 보여드린 그 시범벌통 있잖아요. 그 벌통으로 다시 제가 전체 시범을 보여드리고 각 조별로 이동하셔가지고 내검을 해 보시고 토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돌아오시면은 지금 앞에 이제 준비되는 교부제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4월 중순 이후 되면은 분봉을 준비를 해야 돼요. 분봉도 하고 그래서 계량골통으로다가 증식군, 채밀군 어떻게 편성하는지 오늘 이제 1차적으로 교육을 할 거고요. 4월 분봉 시기에 한 번 더 교육을 하고 실제 이제 벌통 준비하셔가지고 분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는 오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자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자재 준비는 내가 증식군을 몇 통이나 만들 건지 채밀군을 몇 통이나 만들 건지 그걸 계획을 세우셔서 만약에 채밀군 한다 그러면은 계량을 할 건지 아니면 대박을 할 건지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부수 기재부터 해가지고 기재를 다 구입을 하셔야 돼요. 준비되어 있으신 분은 소독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채밀군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대박 하는데 대박으로 뭐 2, 3호 대박을 할 건지 1구 대박으로 할 건지 또 그 자재를 준비하시고 계량 볼통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EPP 볼통으로 채밀군이 안 돼요. 더워서. 그래서 나무 볼통 요거 10매상으로 해야지 꿀을 많이 딸 수 있고 그래서 뭐 7매상으로 할 건지 7매상으로 할 건지 개상을 올릴 건지 단상으로 채밀할 건지 거기에 맞게 이제 부수기 이제 뭐 프로폴리스 망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포 그 다음에 뭐 소문 조절기 이런 그 자재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때 가가지고 해야지 그러면은 또 일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내검을 거의 뭐 늦어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셔야 돼. 볼통을. 그래서 그때 가서 준비한다 그러면 늦고 지금 이제 분봉하려고 그러면 기자들도 준비해 놓고 뭐 설탕 놓으실 분들은 설탕도 준비해가지고 갖다 놓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교육을 진행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교시에는 뭐 토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경험담을 또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오늘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하부는 들어오고 있지만 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벌통마다 벌이 싸나워요. 그래서 장갑 끼시고 면포 착용하시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통에 특별히 뭐 조치할 내용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양 먹이장 확인해서 먹이가 많다 그러면은 자극사양 진짜 밖에서 먹이가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그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씩 주셔야 돼요. 지금 사양을 많이 해주시면은 산란 공간이 없어서 본벌을 못 만들어요. 지금은 관건이 뭐냐면 먹이도 중요하지만 여왕벌이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는 게 본벌 키우기 관건이에요. 그래서 빈벌통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가서 현장에서 할까요?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외부 포장 저번에 다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정하에 하겠습니다. 이건 프로폴리스망이죠. 분봉할 때 쓰려고 이제 가져온 거고. 자 이렇게 열면은 저희가 뭐 세 장으로 압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네 장으로 압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건제 옆에 껴 있고, 그죠? 다 그렇게 하셨죠?
일조 몇 장으로 압축하셨죠? 일조? 3장. 3장이요. 4조는요? 3장이요. 3장이요. 4장으로 하신 분 있나요 혹시? 벌 많으면 4장. 5조. 5조 4장이에요? 벌 많네요. 6조는 3장. 3장으로 하셨어요? 아니 벌안 많은데도 그냥 4장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3장으로 압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죠? 네. 3장으로 압축했으면은 지금 산란이 어디 나가 있을까요? 봉판이 아마 지금 봉판이 잘 나가 있는 데는 손바닥보다 크게 나가 있을 거고 봉판이 봉개된 거 이렇게 막은 거 있죠 위에. 요거는 이제 점일장이라고 그러고 산란해가지고 애벌레가 태어나면 이제 막아요. 그걸 봉개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봉판이라 그래요. 봉판이라는 것은 봉개한 게 3분의 2 정도, 이 소비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걸 봉판이라 그래요. 만약에 알 반 있고 애벌레 반 있으면 그건 봉판이라고 그러지 않고 윤충판이라고 그래요. 충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봉개를 한 거를 봉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3장 중에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으면 거의 가운데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도 하지만 제일 따뜻한 공간에다가 산란 육아를 해요. 제일 먼저 여왕은 봉고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육아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좋은 곳.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가운데 하지만 가운데도 정 가운데도 하는 게 아니고 요 안쪽이나 아니면 바깥쪽 좀 환기도 잘 되고 온습도 유지가 잘 되는 곳에 한쪽에 모아가지고 한 손바닥만하게 그렇게 있을 거고, 그 주위에는 이제 봉판 주위에는 알판도 있을 거고 충판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앞뒤로 하나 정도는, 이 소비 하나 정도는 아마 봉충판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앞뒤로. 아니면 한쪽 면에는 봉기가 돼 있고 한쪽 면에는 충판만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는데, 자, 봉충판이라 해가지고 봉기한 거를 또 숯벌방하고 일벌방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지런하게 이렇게 이제 가지런하게 봉판이 된 거는 일벌 그 봉판이고, 만약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밖으로, 걔는 숯벌방이에요. 그래서 그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다 그러면 그 통은 일벌 산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그 총무님한테 이걸 부탁했어요. 어제 내검하다 보니까 일벌 산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교육 그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거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다가 1조부터 6조까지도 아마 이런 그 일벌 산란한 봉판을 볼 수도 있고, 전체 뭐 다 없으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제 요거는 다 보실 수 있도록 갖다 놓으셨으니까 보시고 일벌 산란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중에 어디가 확인하셔야 돼요. 일벌 산란한 예? 그 중에 어느 부분? 뭐가요? 일벌 산란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일벌 산란은 저때 똑같이 다 일벌 산란이에요. 그게 지금 일벌 산란한 거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어디가? 숯벌 산란. 여기 튀어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알을 봐야지 알을. 튀어나온 게 숯벌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가 봄벌 키운 지 며칠 된지 아시는 분? 보름 됐습니다. 딱 14일 됐죠? 14일 됐는데 깨운 날부터 산란 들어가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여왕이 배를 불려야 돼요. 흔들어 깨웠다고 해가지고 바로 산란 못 들어가요. 여왕이 먹이도 먹고 배도 불리고, 그 다음에 일벌들이 이 소방의 청소를 다 해놔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죠? 그래야지 산란 들어가지. 청소 안 돼 있거나 여왕이 배를 불리지 못하면은 산란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봄벌 키우에도 바로 뭐 그 먼저 들어가서 벌써 준비하고 있는 벌통도 있었지만, 대개 보면은 봄벌 키우기 시작하고 한 3, 4일 정도 있어야 산란이 들어가요. 그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 작년 가을 월동 들어가기 전까지는 왕성하게 산란하던 여왕이에요. 그죠? 근데 산란을 안 하고 한 3개월, 4개월 동안 지금 산란을 안 했던 여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산란할 때는 산란을 많이 못해요. 조금씩 늘려가요. 만약에 오늘 산란을 한 50개 했다 그러면 내일은 한 뭐 60, 70개 하고,
모레는 한 100개 정도 하고 그렇게 늘려간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싹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봄에는 또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산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란할 수 있는 공간도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보시면은 먹이가 반 있고 그 중에서도 다 안에 보면 먹이를 파먹지 못해가지고 반질반질한 그 먹이가 많이 채워져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 3장이라 그러면 산란 많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좌우측에는 먹이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가운데는 공소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거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 이것도 꿀이 채워져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가운데 있으면은 여기는 청소를 다 하고 산란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앞뒤로 모여가지고 산란 그 알이라든가 유충을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소비를 이용해 가지고 본벌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2장 들어가 있으면 벌 빨리 늘어요. 그리고 증소할 때도 이 먹이 많은 거 말고 여기처럼 빈 소방이 많은 증소를 그런 소비를 이용해 가지고 증소를 해주면 여왕이 산란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양보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각산란 먹이가 이만큼 반 있고 반은 소방이에요. 그러면은 여왕이 산란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사양할 때도 많이 주면은 얘들 다 여기 채워요. 빈 방에다가 여기는 다 전밀됐으니까 못 채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빈 공간, 빈 소방에는 알도 없어. 꿀도 안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양을 내가 많이 하면 사양하면 하는 대로 물어가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 빈 방에다가 다 꿀 채워요. 그럼 산란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에 사양을 할 때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다. 왜? 얘네들은 먹이가 들어오는 걸 또 인식해야 산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탄력적으로 얼마만큼 잘 조율해야 따라가지고 봄벌 키우는데 관건이에요. 먹이를 많이 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먹이 없는데 먹이 안 줘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저희 1차 할 때는 먹이장 다 확인했잖아요, 그죠? 먹이장 이만큼 있는 거 다 양쪽으로 넣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는 뭐 먹이장 있던지 없던지 여왕이 있으니까 그냥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 오늘 내건을 하시면서 가운데 어떤 소비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산란하는데 가장 산란 육아를 못 하냐면은 자 이렇게 뭐 깨져 있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막 작년에 작업을 하다가 이제 못 하고 막 파내다가 못 파내고 그런 소비가 있어요. 이런 소비가 만약에 가운데 지금 산란판 여기 조금 여기 산란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벌이 안 늘어요. 정말 안 늘어요. 왜냐면 아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산란 못해. 여기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요만큼만 산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쪽 좋으면 요런 데 산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조금 해놓고 여기 조금 하면 벌들이 어떻게 돼요?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봉구 내 온도를 유지를 못해요. 너는 저쪽 가서 일하고 나는 이쪽 가서 일하고 하다 보면 또 섞여가지고 야 내 이쪽 갔으니까 저쪽으로 와 해가지고 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비도 하면은 전체 다 산란을 해요. 여왕이 청소만 해놓으면. 그럼 여기에 집중돼가지고 케어가 되잖아요, 그죠? 앞뒤로. 이 벌은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사용하더라도 좀 일정한 소비 위에 먹이장이 조금 남아있고 빈 소방이 많은 소비를 갖다가 산란 유도시키는 게 봄벌 키우는데 또 관건이다. 네,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봄벌을 깨우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하다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내고음을 하실 때에는 지금 아무리 온도가 17도 이렇게 올라가고 따뜻하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작업하시니까 관건이라 그랬죠. 그리고 내고음을 하실 때 소비를 빼서 밖으로 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봄벌 작업할 때도 소비 안 빼셨죠? 여기서 빼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밀어놓고 빼셔가지고 여기 위에서 내검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때 내검을 하실 때에는 먹이장에 먹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충분한지 좌우측에,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만큼 산란 육아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1번 소비하고 3번 소비에도 들어갔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얼마만큼 산란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정상 산란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벌 산란 들어갔는지 그거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검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무한군이 돼가지고 그 일벌 산란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봄에는 월동을 잘 못 나서, 아니면은 그 압축을 안 시키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벌은 많았었는데 압축을 안 시키면은 폐가 나뉜다 그랬죠. 겨울에도 잘못하면 나뉘어요. 날씨 따뜻하면은 움직이다가 날씨 급격히 딱 떨어지면은 여왕 있는 데하고 여왕 없는 데가 나뉘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여왕 있는데 벌이 많이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여왕 없는데 벌이 많이 뭉쳐가지고 여왕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벌 산란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산란 들어갔어도 봉판이 있으면, 깨끗한 봉판이 있다 그러면 여왕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왕 안 차시면 좋고, 여왕을 꼭 보셔야겠다는 분들은 빼셔서 위에서 내검하시고, 내검할 때도 뭐 소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옆에 이제 부분을 아랫 부분이 이렇게 잡는 분 계시는데, 뺄 때 요 이렇게 벌려놔요. 약간 작업하기 편하게. 그럼 벌들이 위로 안 오르고 다 이렇게 소비 쪽 아래쪽으로 붙어요. 네, 그럼 작업하기 편하니까 요 소비 길을 잡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빼고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뺄 때도 소비하고 소비 사이에 이게 그 걸리지 않도록, 이게 잘못 빼다가 걸리면은 여왕이 또 압사돼요. 그 여왕은 그 배가 생명이에요. 배가 한번 눌리면 끝나요. 그리고 벌들은 벌 잡을 때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혹시? 벌 잡아가지고 그냥 배 한번 딱 누르면 다 죽어요. 숫벌도 죽고 일벌도 죽고 여왕벌도 죽고. 아까 여기 그 요 바드레? 벌은 그 가장 쉽게 죽이는 방법이 배만 꼭 누르면 죽어요. 그러니까 숫벌 잡을 때도 날개를 잡으시면 돼요. 날개. 여왕벌 잡을 때도 날개, 일벌 잡을 때도 날개. 몸통 잡는 것보다 몸통 잘못 잡으면은 움직이다가 배를 꽉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왕벌 손으로 잡을 때도 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찝는 식으로, 지렛대 원리 있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날개 있으면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씨. 올라간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죽여요, 완전히 죽여. 그 말벌 아니? 날개 있는 부분을, 날개는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잡으면은 거의 배가 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맞닿게 한 상태에서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딱 말아지면 잡혀요. 날개만. 그래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뭐 이동을 시키거나 포획을 하면 되고요. 그 여왕을 잡으려고 하진 마세요. 자, 그렇게 내검하시고, 내검해가지고 먹이장 충분하다 그러면은 목상기에다가 사양만 조금 할 거예요. 진짜 그 종이컵으로 한 한나 정도 많이 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동할 때 그 사양을 가져갈 거고요. 사양을 해주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먹이가 있어도 외부에서 먹이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여왕이 산란을 잘해요. 자극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보는 자극상. 겨울에는 여왕이 산란을 못하도록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마다 먹이를 다 채워가지고 산란한 공간을 없게 만들어주는 게 월동사양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내부의 습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EPP 벌통 같은 경우에는 나무 벌통보다 온도가 한 9도에서 10도 정도 더 높아요. 내부 온도가. 그래서 벌이 적으면, 많으면은 습기를 다 제어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벌이 적다 그러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쓸 수 있어요. 그 곰팡이는 그 질병 원인의 그 근원이 되니까 곰팡이 쓸지 않도록 이렇게 개포를 쳐놨어요. 저희가 비닐 개포, 그죠? 다 덮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요쪽 뭐 우측이든 좌측이든 딱 봤는데 까맣게 곰팡이가 쓸어 있거나 화분, 그 다음에 고체사료 위에 곰팡이가 그 생기면은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환기. 근데 벌이 안 붙어 있는 쪽에 곰팡이가 쓸어요. 벌 있는 부분은 곰팡이가 안 쓸어요. 그러면 어떻게 환기를 시켜야 될까요? 벌이 없는 부분, 곰팡이가 많이 쓸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한 5cm 정도. 이렇게. 그럼 환기가 돼요. 그래서 그대로 다 덮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습도, 습기하고 뭐 내부 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산란 육아를 했다 그러면은 내부에 오늘 34도 산란 육아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뚜껑을 열면서 비닐 위에 손을 화분이나 고체사료 있잖아요. 특히 화분에다 손을 얹어버리면 화분이 뜨끈뜨끈해야 돼요. 그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딱 올렸는데 화분이 얼음장 같이 차갑다. 그러면 정밀 내검을 하셔야 돼요. 정밀 내검은 여왕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돼요. 여왕을. 왜냐면 여왕이 있는데도 아직 산란 못한 벌통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란관이 막혀가지고 겨울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산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작년까지는 산란을 잘했는데 봄 돼가지고 산란관이 막혀가지고 산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겨요. 여왕은 돌아다니는데 산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뚜껑을 닫아놓고 더 기다려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왕이 있으면 일벌 산란 절대 안 해요. 처녀왕이 있든 산란왕이 있든 여왕이 있으면 일벌 산란 절대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여왕이 불구다 그러면 여왕을 잡고 일벌 산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아시고 이따가 한번 그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닫을 때 저번에 보니까 3조인가 4조인가 벌통 비닐 개포 다 이렇게 날아가 있는 상태에서 덮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개포도 이렇게 완전히 다 꼼꼼하게 덮어야 되는데 이게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날아가는 상태에서 그냥 덮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조선 아니에요. 네? 사조선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전체적으로 보냐고 봤는데 3조 아니면 4조예요. 제가 정확히 못했는데. 아무튼 개포도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공기 통하게 해놓으시고 될 수 있으면은 꼼꼼하게 해가지고 비닐 개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 찬다 그러면 전체가 다 덮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온재는 벌이 있는 쪽에 될 수 있으면은 요 뚜껑 홈 있잖아요. 홈에 그 모서리가 맞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없는 쪽에 뚜껑이 안 닫힌다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환기 내주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뚜껑 덮을 때도 뚜껑이 완전히 다 덮일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되는데 홈이 많이 생기면 찬바람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찬바람이 들어가거나 내부에 있는 온도, 습도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얘는 계속 그 육아 온도를 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소비를 하잖아요. 열을 내려고. 그러면은 생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벌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번에 열었을 때보다 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번보다 벌은 더 많아지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벌한 바퀴 나올 때. 네. 봄벌 깨우고 한 30일에서 40일 정도까지는 벌이 안 늘어요. 왜냐면 태어나는 벌은 없고요. 죽는 벌만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뭐 많이 주는 경우에는 그 처음에 봄벌 깨웠을 때 그 벌통보다 한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주는 벌통도 있어요. 적게 그 주는 벌도 있지만 통상 보면은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저번에 벌이 많았는데 벌이 없지? 이거 문제 있나? 문제가 없고 그냥 당연한 거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충감 현상 때문에 벌이 주는 거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벌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벌이 저번하고 뭐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월동 포장 잘하신 거고, 예, 그만큼 그 먹이라든가 소비 그 배열이라든가 보온 같은 거를 적절히 해줬기 때문에 충감 현상이 적은 거예요. 그걸 잘해주면은 충감 현상이 적고, 그걸 잘못하신 분들은 충감 현상이 많아서 벌이 아마 반으로 줄었네 하고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인 거니까 여왕만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